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무겁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생의 마지막 1분, 혹은 마지막 1시간, 내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숨이 멎는 그 순간, 정말로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까? 아니면 그저 암전된 극장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끝일 뿐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죽음의 단계, 즉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겪게 되는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프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경이로운 생존 본능과 평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기록이죠. 자, 이제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지만 우리 모두의 도착지인 그 은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죽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아주 서서히, 마치 거대한 도시의 전력이 구역별로 하나둘씩 차단되듯이 진행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가장 앞단에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리한 그 유명한 죽음의 5단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슬프다가 아닙니다. 바로 그럴 리 없어입니다. 검사 결과가 바뀐 거 아냐? 이 병원이 돌팔이네. 라며 현실을 거부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퓨즈가 나가기 전에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것과 같죠. 이건 꿈이야. 깨어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거야. 라는 이 강력한 부정이 없으면 인간은 그 즉시 정신적으로 붕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의 통증이 선명해지면 부정의 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친 폭풍처럼 채우는 두 번째 단계, 분노가 찾아옵니다. 이때의 분노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애꿎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정성껏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독서를 내뱉습니다. 왜 하필 나야?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산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성실하게 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며 하늘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분노는 아주 건강한 반응입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아직 내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마지막 저항이자 생명력의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환자가 화를 낼 때 그 화를 받아주라고요. 그건 살고 싶다는 비명이니까요. 그렇게 분노의 에너지가 소진될 때쯤 인간은 아주 묘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타협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신이시여, 제발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딸아이 결혼식만 보고 가게 해주신다면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시험 전날 밤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진짜 착하게 살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 나약하고도 간절한 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네 번째 단계, 우울입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운도 협상할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자는 극도로 침묵에 빠지고 세상과의 끈을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우울은 우리가 흔히 겪는 우울증과는 결이 다릅니다. 곧 잃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작별 인사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가 일궈온 업적,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겪는 깊은 슬픔이죠.
이 시기엔 억지로 힘을 내라는 말조차 사치입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신비롭고 고요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바로 수용입니다. 이건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화를 찾았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기나긴 전투를 끝낸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고 편히 쉬는 듯한 상태죠. 이 단계에 이른 환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감정의 기복은 사라지고 주변은 아주 정적에 휩쌉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한 이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음의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심리학적인 단계가 끝나갈 무렵 우리 몸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료 시퀀스를 가동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평소 안 먹던 음식을 찾거나 멀리 있는 가족을 알아보는 현상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회광반조라고 불렀고 서양 의학에서는 터미널 루시디티, 즉 임종 전 명료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현상입니다. 뇌세포가 파괴되고 의식이 희미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몸이 죽기 직전 남은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뇌로 보내는 마지막 불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자연이 준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빛은 아주 짧게 타오르고 곧 꺼집니다. 이후 본격적인 신체적 징후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식욕의 상실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을 소화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해도 삼키지 못하죠. 이때 많은 가족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사실 환자 본인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몸을 가볍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호흡의 변화입니다.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아주 불규칙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깊게 몰아쉬다가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다시 가쁘게 내뱉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목 안쪽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를 네스레틀, 즉 임종시에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리지만 의학적으로 환자는 이미 깊은 의식불명 상태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근육이 이완되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천은 급격히 낮아지고 손발 끝부터 보랏빛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각입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임종 직전의 환자 뇌파를 분석했더니 청각 반응이 건강한 사람과 거의 동일하게 끝까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눈을 감고 대답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가족들이 해주는 사랑해, 고마웠어, 편히 쉬어 라는 말을 환자는 다 듣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임종의 순간의 울음소리보다는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그 찰나, 환자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즉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아주 강렬하고 따뜻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나 자신을 내려다보는 유체이탈 경험.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안도감. 이걸 단순히
사후세계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엔도르핀과 DMT라는 물질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뇌는 극도의 고통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이를 상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천연 마약 성분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이 뇌를 가득 채우면서 공포를 평온함으로 통증을 황홀경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조물주가 인간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고통스럽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설계해놓은 최후의 진통제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심장이 멈춘 직후 약 30초 동안 뇌파가 급격히 요동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꿈을 꾸거나 고도로 집중할 때 나오는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자신의 전생애를 아주 선명하게 복귀한다고 합니다. 왜 영화에서 보는 주마등 있잖아요.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뇌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기억 데이터를 처리하며 생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죽음이 그저 무섭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 몸과 마음이 이 마지막 이별을 위해 치밀하고도 따뜻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시나요?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죽음의 단계들은 죽음 또한 삶의 가장 강렬한 마지막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다가 결국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평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뇌는 마지막 1초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려 애쓰죠. 결국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뇌가 복귀할 주마등 속에 어떤 장면들을 채워 넣을지, 내 귀에 들려올 마지막 목소리가 어떤 사람의 온기일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지금의 우리니까요. 죽음은 인생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가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 어떤 문장을 남기고 계신가요? 오늘 전해드린 이 죽음의 단계들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공포가 아닌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마지막 순간 청각을 타고 상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테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